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. 최원영님의 2022년 발표 내용입니다. 충남 당진 기역의 독특한 문화, 그 이용후생이라는 키워드가 핵심인데요. 이게 아주 오래전 663년 백총광 전투라는 어마어마한 사건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가설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요. 이게 단순히 당진의 지역 문화를 넘어서는 이야기더라고요. 어쩌면 동아시아 전체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를 그 백총강 전투라는 거대한 사건, 그 역사적 트라우마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. 맞아요. 이게 뭐랄까 잊혀진 듯한 사건이 오늘날 당진의 문화에까지 영향을 줬을 수 있다. 이런 가설인 거죠. 네, 그렇죠. 단순히 역사적 사실 나열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남긴 어떤 기억 혹은 트라우마가 어떻게 문화로 발현되는지 보는 거니까요. 좋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파헤쳐보죠. 이 관점이 왜 흥미로운지, 또 백총강 전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? 우선 그 당진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의미심장해요. 글자 그대로 보면 당나라로 가는 나루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통일신라 때부터 이미 중국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었죠. 그런데 최근에 이 지역의 이용후생, 그러니까 실용주의적인 문화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 배경에 혹시 백총강 전투의 그림자가 있을 수 있다. 이렇게 보는 거죠? 네,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. 그 이용후생 문화라는 게 뭐 관념적인 것보다는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나 교역, 이런 걸 중시하는 경향을 말하는데요. 아, 현실적인 이익이나 편리함 추구 같은 거요? 그렇죠. 바로 이 지점에서 백촌강 전투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겁니다. 663년에 있었던 이 전투, 이게 보통 큰 전투가 아니었어요. 백제 부흥군이랑 외 연합군, 그리고 신라 당나라 연합군이 맞붙은 그야말로 동아시아 최대 규모 해전이었거든요. 와, 최대 규모 해전? 네. 근데 이 전투가 벌어진 장소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이 당진근방이라는 주장이 있는 거죠. 아하, 그렇군요. 근데 이 자료는 전투의 원인을 단순히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본다고요? 맞아요.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이 자료는 당시 동아시아의 세력 구도를 좀 더 근본적인, 뭐랄까, 민족적 배경에서 찾으려고 해요. 민족적 배경이요? 네. 토착 세력인 예맥족하고 북방에서 내려온 선비족 계열 간의 어떤 오랜 대립구도,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죠. 예맥족 대 선비족. 처음 듣는 구도인데요? 네. 중국 학자 이론 등을 바탕으로 신라와 당은 선비족 계열과 가깝고 백제나 고구려, 외는 예맥족 계열과 가깝다고 보는 시각이에요. 뭐 한때는 선비족 계열이 신라 백제 지배층이 되기도 했다가 다시 백제랑 외에서 예맥족 계열이 힘을 찾으면서 기존 관계가 틀어지고 결국 신라가 당과 손잡으면서 백촌강 전투까지 이어졌다. 뭐 이런 해석입니다. 와,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이네요. 네. 심지어 유전자 연구 결과를 보면 약 1200년 전, 그러니까 대략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한중일의 유전적 구성이 좀 분화되기 시작했다는 결과도 있어서 이 가설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요. 그렇다면 당진의 그 이용후생 문화라는 게 단순히 백제 부흥운동의 어떤 결과라기보다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예맥족이라는 거대 집단의 이동, 상실, 이런 깊은 트라우마와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. 네,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. 백총강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흩어진 백제 유민들. 그들에게는 당연히 어떤 치유나 위로가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정신적으로 힘들었겠죠. 네. 그래서 이게 종교적으로는 미륵신앙의 확산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는 거예요. 특히 서 있는 불상, 입상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예맥 쪽의 전통적인 거석숭배, 뭐 고인돌이나 선돌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문화와 연결지어 볼 수도 있다는 거죠. 아, 그러고 보니 금산사 미륵불이나 관쪽사 은진미륵 같은 엄청 큰 입상들이 떠오르네요. 서산 마의 삼전불도 당진 근처고요. 맞습니다. 그런데 더 독특한 건 불상이 연꽃대자가 아니라 솥 위에 서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. 솥이요? 밥 짓는 솥. 네, 그 솥, 딩이요. 예맥 쪽에게 솥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어떤 왕권의 상징이거나 태양 숭배와 관련된 물의 순환 같은 걸 의미하는 신성한 물건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아, 정말 독특한데요.
인도나 중국 불상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겠네요. 그렇죠. 이게 한국, 특히 예맥계 불교만의 특징일 수 있다는 거죠. 이런 종교적인 측면 말고도 또 생존을 위한 실용적인 면, 즉 상업 활동에서도 예맥 쪽의 영향이 나타난다고 봐요. 성업활동이요? 그건 또 어떻게 연결되나요? 상업이라는 말 자체가 상나라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고 이 상나라가 예맥 쪽과 관련이 깊다는 주장이 있거든요. 그리고 백제 유민들 중에 해상 활동에 능한 사람들이 많았을 테고 장보고처럼 해상 무역을 통해서 새롭게 세력을 구축했을 가능성이 크죠. 아, 살 길을 찾아 바다로 나갔다. 네, 바로 그 점이 당진의 이용후생 문화, 즉 실용적이고 상업적인 기질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료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. 이 해상 세력의 영향력이 후대에까지 쭉 이어져서 예를 들면 후삼국 시대 왕건 세력의 기반이 되거나 나중에는 동남아 화교, 일본 오사카 상인, 심지어 메이지 유신을 이끈 조슈번 세력이나 현대 중국의 온주 상인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아주 폭넓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와, 이야기가 정말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네요. 오늘 살펴본 이 최원영님의 자료, 결국 당진이라는 한 지역의 문화를 백총강 전투라는 거대한 역사적 트라우마, 그리고 예맥 쪽이라는 키워드로 새롭게 보려는 시도군요. 그렇습니다.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의 어떤 뿌리 깊은 갈등의 원인을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트라우마에서 찾고 그 극복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. 특히 상업을 중시했던 예맥 쪽의 전통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유교 중심의 동아시아 문화와는 또 다른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과거의 상처가 어떻게 문화적 DNA로 남아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?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이 자료에서 동아시아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공유하는 지역으로 한국의 당진, 일본의 대마도, 대만 등을 언급하는데요. 과연 이렇게 역사의 상처를 공유하는 지역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연대하는 것이 오늘날 동아시아가 마주한 여러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?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